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아직도 퍼줄 게 또 남았나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탈탈 털어 나라를 갖다 바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가 귀국했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걸까요? 그가 보인 행태만 보면 그는 영락없는 일본인이었는데요. 마치 자국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애쓰는 영락없는 뼛속까지 친일 매국노였습니다. 안 그래도 위태위태했던 그의 대통령의 시간도 더 짧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친일만큼은 용서 못하는 우리 모두를 독립투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퍼주기 조공 외교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에 온갖 의미를 부여했지만 얻은 것 하나 없는 굴종 외교의 결말은 외교 참사입니다. 이제 대일 굴종 외교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에 남은 것은 낯뜨거운 자화자찬과 국민의 참담한 심경뿐입니다. 셔틀 외교 복원과 경제 안보 대화 출범을 성과로 내세우지만 일본의 필요에 의한 합의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본은 사과도 배상도 없이 원조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며 외교전의 완벽한 승자가 됐습니다. 더욱이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와 독도에 대한 입장까지 전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년의 추억에 젖어 자신이 대변해야 할 것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의 국익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이란 표현으로 뭉뚱거리며 사과를 회피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충분하다라고 두둔할 수는 없습니다.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대통령실의 변명에도 분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처참한 방일 외교 성적표에 정녕 만족하십니까? 국민의 눈에 이번 밤일 외교는 외교 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과도 없이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준 제3자 편제 방안, 전번 기업의 참여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기금,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3월 16일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파탄난 참사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익을 훼손하는 친일 굴종 외교를 당장 멈추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더 퍼줄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낌없이 알아서 퍼주는 친일 매국노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한일 관계를 풀겠다고 내놨던 건 가장 민감한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었습니다. 정부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고 일본은 격하게 환영했는데요. 그렇게 부랴부랴 서둘러 마련된 한일 정상회담. 하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해법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장에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나선 건데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고 독도 문제도 꺼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부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에 전했는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이 10억 엔의 기금을 내놓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합의를 사실상 사문화시켰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당시 일본 외무부 장관으로 합의를 주도한 인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 유독 관심이 높은 겁니다. 또 일본 측은 독도도 언급했는데요. 일본 관방부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간 여러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그 중에 당연히 다케시마, 즉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공식 부인했는데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공식 발표 위주로 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의 요구가 있었지만 한국이 답하지 않았고 따라서 논의됐다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런 무리한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 쪽에서는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안 된다고 말하고 왜 그런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주장했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 입을 닫아버린 거죠. 실제로 16일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초계기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일본 총리는 이렇게 답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지적하신 점들을 포함한 과제들, 현안들에 대해 기탄 없이 이야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승적 결단이라며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자마자 일본 측의 추가 청구서들이 날아든 셈인데요. 이런 걸 아낌없이 줬다가 더 내놓으라고 뺨을 맞은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이럴 줄 몰랐습니까?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요?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후폭풍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더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일 조공 외교를 위해 떠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매국노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는데요. 윤 대통령이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연설하며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7일 일본 게이오대를 찾아 대학생 170여 명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메이지 시대 사상가인 오카쿠라 덴신의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을 인용하며 한일 양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카쿠라 덴신은 전형적인 한국 멸시론과 침략론을 주장한 사상가이며 식민 지배에 적극 찬성한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런 책을 인용해 연설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대통령과 보좌진의 역사인식과 일본 시각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인데요.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였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쯤 되면 친일 매국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윤 대통령이 이날 일본 야당과 전 총리 등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초계기 문제, 소녀상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거침없는 일본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는데요. 진짜 이럴 줄 몰랐을까요? 이게 과연 대승적 결단의 결과인가요? 한심하기만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에 반대하여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고 적힌 태극기를 부착한 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거부했고 국방위는 파행된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상했고 공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런 굴욕적인 날에 태극기의 의미, 우리의 자존심, 우리 선조들의 헌신을 되새기고자 태극기를 부착했던 것입니다. 태극기는 결코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민족의 얼과 애국심이 담긴 우리의 국기입니다. 애국심의 상징인 태극기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국기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내거는 것이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 내용과 형식 모두 가히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격식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관급 인사인 다케이 슌스케 외무성 부대신이 대통령을 공항에서 맞았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이 직접 영접한 미국의 사례와는 달랐습니다. 또한 의장 행사에서도 대통령이 일장기에 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태극기에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일 정상회담 성격도 완패입니다. 정부는 수출 규제를 풀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매자인 3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구는 논의 중이며 아직 명쾌히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굴종적으로 WTO 제소를 취하했고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줬으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포기했습니다.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문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라며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강화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측은 안보 3대 문서를 개정해가며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방위력 증강을 천명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군은 일본이 자축하고 있는 2월 22일 다케시마 날에 동해상에 일본 군함을 들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과 영토를 지켜야 할 우리 군과 국방부는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위원들은 이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국방위를 개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